일하고 또 일하고. 알리바바의 회장인 잭 마 씨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2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근무 시간을 996이라고 부르는데요. 웨이보에 올라온 성명서에서 그는 이런 관행에 대해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을 풀죽게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996 근무 시간은 흔히 있는 인기 있는 작업 스케줄입니다. 잭 마 씨의 성명서에 따르면 만일 누군가가 알리바바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12시간을 일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원치 않는다면 왜 우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겠죠. 잭 마 씨의 이런 성명서에 곧장 여러 코멘트들이 들러붙었는데요. 또한 많은 이들은 중국법에 따르면 직원들은 일주일에 44시간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되며 그 이상 일을 하면 보너스를 지급받아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문화 때문에 직원들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매년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어 이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성공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나 만일 어떤 이들이 건강을 잃어야 한다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애완견 가게 주인이 애완견이 수영 수업을 받다 익사하는 장면을 녹화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9일 프렌치 불독 한 마리가 수영 수업 도중 가라앉았습니다. 애완견 가게 주인이 재빨리 대처를 하지 못해 이 개는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푸젠 지역에 있는 애완동물 가게에서 발생했는데요. 상하이 리스트에 따르면 이 개 주인들은 개들이 수영할 줄 알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개를 물이 들어있는 탱크 안에 집어넣으면 개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물속에서 첨벙거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주인은 휴대폰으로 이번 사건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 개가 수영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이 애완견 가게 직원들은 25초 후 이 개가 수영장 바닥으로 결국 가라앉을 때까지 이 개를 건져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개는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15초가 지나서야 직원들은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파이프로 개를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건져 올리긴 했지만 이 불쌍한 개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 애완견 가게에 따르면 이 개는 즉시 수의사에게 데려가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이 개의 목숨을 살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애완견 가게가 이번 사건에 전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개 주인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 주인은 가게 직원들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개 주인은 한화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보상이 주어지든 간에 이 불쌍한 개의 목숨은 다시 이어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사람 더하기, 비행기 더하기, 행운의 동전은 뭘까요? 바로 비행기 지연이죠. 이번에는 양이라는 성을 가진 66세 중국인 남성이 탑승객들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나서서 비행기 엔진에다 행운의 동전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발생했는데요. 텐진 항공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몽고의 후어하오터발 츠펑행 비행기로 승무원 2명이 한 승객이 영웅인 마냥 나서서 엔진에다 동전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남자의 이러한 영웅적인 행동을 그닥 반기지 않았습니다. 양 씨가 행운을 빌려 동전을 던졌다는 사실을 시인한 뒤에 결국 끌려갔죠. 잠깐만요. 그는 이제 다가올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한 거라고요. 안 된 일이지만 양 씨가 지켜주지 못한 것은 행운뿐만이 아니라 비행 시간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끌려간 이후 보안검사로 해당 비행기는 출발이 지연되었죠. 양 씨와 동전들이 비행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음씨 참 좋은 양 씨는 민간 항공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의 이러한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중국에서 이러한 일이 7번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자그마치 7번이라뇨.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사실이죠.
중국 거물의 한 아들이 아빠 카드로 부가티 실온 한 대를 사놓고서는 캐나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나 본데요. SCMP에 따르면 딩천 씨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수성가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 천 마일린 씨의 카드 명세서를 이 세금들 마음이 피곤하다 라는 내용의 중국어 메시지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했습니다. 천 씨는 아빠의 유니언페이 신용카드로 이 슈퍼카를 380만 달러, 한화 약 40억 원에 구매했는데요. 세금이 약 68만 달러, 한화 약 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안 된 일이지만 딩동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머지않아 삭제되었습니다. 이건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딩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투르볼러와 같이 아버지의 부를 과시하는 엄청 불쾌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300억 원짜리 비행기에 이름을 새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테죠. 우리가 팬티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 부자라더니 정말 장난 아닌가 봐요. 만일 고소공포증이 있으시다면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위한 건 아닐 듯 하네요. 중국 후난성의 전기 수리공 한무리들은 아주 짜릿한 낮잠을 자곤 합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은 콰이셔우라는 비디오 어플에 올라온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몸에 안전장치를 감은 채 160피트 높이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샤오장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올린 것인데요. 그와 동료들이 전선을 설치하다 휴식을 취할 때 찍은 것이죠. 샤오장 씨는 지역 매체에 그와 동료들이 매일 철탑을 올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철탑을 매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점심시간대에 한 번만 내려간다고 합니다. 짧은 휴식을 위해 이들은 안전장치를 몸에 감고서 그냥 공중에서 낮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짧은 스커트, 매니큐어, 슬리퍼 및 탱크탑 이 모든 것이 중국 지린성의 한 대학에서 금지되어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비타임닷컴에 따르면 지린 국제연구대학의 국제비즈니스학부에 다니고 있는 모든 여학생들이 현재 미니스커트, 액세서리, 민소매 및 머리 염색을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지 대상은 여학생들 뿐만이 아닌데요. 남학생들도 슬리퍼를 신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도덕 교육 점수가 감점됩니다. 이 점수는 대학 버전의 사회신용 점수입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규정은 학교가 문명화되고 교양이 있는 교육기관이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대학생들이 성인이며 그들의 옷은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어야 한다며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라며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교육기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그리 놀랄 만한 일인가요? 교실에다가 카메라도 설치하는 판국에 말이죠.